오늘 영상 하나로 코인과 퓨처스 단타를 5갈래로 쫙 정리해서 처음 잡는 분도 따라만 하면 손이 움직이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를 제대로 잡아두시면 어디서부터 해야 하지라는 막막함이 싹 사라질 겁니다. 첫 번째는 초보도 헷갈리지 않게 화면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는 쉬운 코인 거래. 가입부터 차트 켜는 법, 주문 버튼을 누르는 순서까지 손가락 동선 그대로 알려드려서 실수할 틈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현물과 퓨처스 차이도 같이 잡아드립니다. 현물은 오르면 이기는 단순 구조지만 퓨처스는 롱과 숏으로 상승과 하락 양쪽을 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를 들썩이게 했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찍었다는 중학생 단타 흐름을, 그 방식의 핵심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짧게 치고 치고 빠지는 리듬과 한 번에 크게 베팅하지 않는 규칙에 있습니다. 중학생 이야기의 자극적인 숫자보다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한 방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리듬으로 계좌를 키우는 접근입니다. 세 번째는 거래할수록 돈이 새는 수수료를 최대한 깎아서 내 통장에 남기는 할인 꿀팁을 드립니다. 수수료 할인은 보통 가입 경로, 등급, 그리고 주문 방식에서 갈립니다. 같은 거래소라도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주문하느냐에 따라 실제 남는 돈이 확 달라집니다. 급하게 시장가로 들어가면 수수료가 더 붙는 경우가 있고, 지정가로 차분히 걸어두면 더 유리한 구간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같은 실력이어도 수수료가 낮으면 숨이 트이고, 수수료가 높으면 시작부터 목이 조이는 게 단타 시장의 현실입니다. 네 번째는 AI를 써서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방식,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AI는 신이 아니라 비서입니다. 눈이 10개 달린 것처럼 종목을 훑고 내가 결정해야 할 순간만 골라서 들이밀게 만드는 겁니다. AI에게 오늘 변동성 큰 코인, 상승 추세 코인, 과매수 과매도 코인을 뽑아달라고 시키고 후보를 줄인 뒤 차트를 최종 확인하는 식으로 씁니다.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 완화인지 강화인지, 기관 유입인지 이탈인지 AI에게 한 문장으로 요약시키면 판단 속도가 빨라집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부터 내 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코인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 돈을 넣기 전에 100달러로 연습장을 만드는 느낌이라서 거래 감각을 잡는 데 꽤 도움이 됩니다. 이 100달러는 실전 같은 연습장입니다. 레버리지를 낮게 두고 진입과 청산을 반복해보면 내 손이 시장 속도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달러 받는 가입 링크를 한눈에 모아뒀으니 영상 끝나기 전에 꼭 눌러. 특히 할인 링크는 그냥 가입과 할인받고 가입이 완전히 다른 길이라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지금 챙기셔야 합니다. 솔직히 가입으로 받은 100달러가 바로 10억을 만들진. 하지만 내 돈을 넣지 않고도 코인 거래를 공부해 볼 수 있고, 레버리지로 타이밍이 맞으면 몇백만 원까지도 길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복잡한 말 없이 딱 직관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로만 유망하다가 아니라 숫자로 한번 때려보면 생각이 바로 정리됩니다. 만약 10년 전 금이랑 주식이랑 코인이랑 부동산에 1,000만 원씩만 넣어뒀다면 지금 그 돈은 각각 얼마가 됐을까요? 같은 1,000만 원인데 결과가 이렇게 갈린다는 게 투자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포인트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보다 약 2.66배 올라왔으니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대략 2,260만 원 정도가 정리가. 주식도 충분히 훌륭하지만 그 사이에 코인 시장이 얼마나 미친 속도로 커졌는지.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거고, 2026년 기준으로 그 가치는 약 5,160만 원쯤 됩니다. 금은 느리지만 단단합니다. 안전벨트 같은 자산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2016년에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 1,000만 원어치를 쥐고 있었다면 2026년에는 대략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부동산은 덩치가 커서 움직임이 느립니다. 대신 한번 움직이면 사람 마음을 크게 흔들죠. 그런데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담아뒀다면 2026년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림이. 여기서 느껴지는 건 딱 하나입니다. 시장이 커지는 자산에 올라타면 시간은 내 편이 됩니다. 이 숫자만 봐도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을 투자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결론이. 안 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로 바뀌는 순간이. 더 좋은 건 구조입니다.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게임이 아니라 오를 때는 롱으로, 내릴 때는 숏으로 양쪽에서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이 흔들릴수록 기회가 생깁니다. 움직임이 크다는 게 위험이기도 하지만 단타에선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 있어서 투자처로는 꽤 매력적인 수단이라고 느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또 하나,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엔진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쉽게 말해 내가 가진 돈보다 더 큰 금액을 빌려서 베팅하는 기능이고, 잘 쓰면 칼이 되지만 잘못 쓰면 칼날이 됩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이 있어도 레버리지를 10배 쓰면 5천만 원을 굴리는 것처럼, 레버리지는 높일수록 수익도 커지지만 반대로 청산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숫자를 올리는 순간 내 매매는 훨씬 날카로워져야 합니다. 작은 돈으로 큰 파도를 타고 싶은 분들이 해외 거래소를 찾는 이유가, 30억 같은 큰 돈을 굴리면 레버리지가 필요 없을지 몰라도 작은 돈으로 큰 수익을 노리려면 레버리지 없이는 그림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감각입니다. 거래소를 잘못 고르면 매매 실력보다 먼저 수수료와 불편함에 지쳐서 투기해서. 요즘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분위기 체감하셨을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막혀 있고 해외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어서 50만 원으로 5천만 원까지 베팅이.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같은 매매를 해도 국내보다 해외 쪽이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고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가 걸려 있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중에서 가입 시 100달러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이제 수수료가 왜 무서운지 숫자로 확 와닿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들은 거래 수수료가 0.0055%인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수수료는 보통 들어갈 때 한 번, 나올 때 한 번 찍힙니다. 왕복으로 생각하면 단타는 수수료와 숨바꼭질하는 게임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가정하고 수배 레버리지를 건다고 치면
1회 거래 수수료가 22만 원이 됩니다. 수익이 10만 원, 20만 원 나는 구간에서도 수수료가 22만 원이면 시작부터 뒤로 밀리는 느낌이 들 수밖에. 하루에 10번만 눌러도 220만 원이 수수료로 증발합니다. 이러면 실력이 좋아도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낮은 거래소를 쓰는 게 단타에선 전략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4개의 대형 거래소와 A 거래소를 5 기준으로 비교해서 감각적으로 정리해. 수수료가 얼마나 싼지, 거래 방법이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원화로 바로 입금이 되는지, 이 5가지입니다. 수수료부터 보면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2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수수료는 한 번엔 작아 보여도 단타는 100번이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은 퍼센트 차이가 내 월급을 좌우합니다. 한국어 지원은 A 거래소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고,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습니다. 특히 초보일수록 한국어 지원은 심리적 안전장치가 됩니다. 급한 상황에서 질문이 막히면 손이 굳어버리는데 상담이 되면 그 공포가 줄어듭니다. 처음엔 작은 문제가 커집니다. 버튼 하나를 못 찾아서 타이밍을 놓치면 그 순간은 다시 안 돌아오거든요. 레버리지는 A 거래소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로 차이가.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고 바이비트는 불가능하며 비트겟도 불가능하고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그리고 가입 혜택까지 정리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뒀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진입 타이밍을 딱 잡아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방향도 중요하지만 진입 순간이 수익을 결정하는 비중이 훨씬 큽니다. 먼저 롱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매수해서 상승에 베팅하는 포지션입니다. 숏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입니다. 롱을 노릴 때 첫 신호는 강한 상승 추세입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면 롱 쪽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추세가 생기면 시장은 더 간다는 습관을 보입니다. 그래서 상승 흐름에서는 짧은 눌림이 오히려 기회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는 순간을 골든크로스라고 부르며 강한 상승 신호로 많이 봅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는 쪽이 맞다고 같은 방향으로 몰리기 쉬워서 추세가 더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늘면 시장 신뢰가 붙는 신호라서 상승이 더 이어질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가격만 오르고 거래량이 조용하면 겉으로만 반짝이는 불꽃일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뉴스는 불쏘시개가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자금 유입, ETF 승인 같은 호재가 나오면 롱 성공 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호재가 붙는 순간은 차트가 갑자기 속도를 올립니다. 그때는 주저하다가 늦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기준을 세워두는 게 좋습니다. 이제 숏입니다. 숏을 노릴 때 첫 신호는 하락 추세입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짧으면 숏 쪽이 훨씬 편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락장은 생각보다 잔인합니다. 한번 무너지면 사람들이 던지면서 던지고 그 던짐이 다시 하락을 부르는 흐름이 나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하고
이때는 버티는 사람보다 도망가는 사람이 많아져서 하락 추세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도 힌트입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빠지면 힘이 빠지는 장이라서 곧 꺾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악재 뉴스도 하락의 트리거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숏이 유리해지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지표가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합니다.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RSI는 과열 여부를 체온계처럼 보여줍니다.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며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면 과매도로 보며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SI가 70을 넘는데도 계속 치솟으면 과열 신호가 켜진 겁니다. 반대로 30 아래에서 바닥을 다지면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봅니다. MACD는 추세 전환의 기미를,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의 폭을 보여줘서 롱과 숏을 고를 때 판단 기준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단타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할인과 $100 가입, 거래소 정보까지 모아뒀으니 마지막으로 꼭 확인해 주세요. 앞으로도 실전에 바로 꽂히는 영상 더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